안녕하세요. 문화복지사 자격과정 강의를 맡은 이수희입니다. 문화복지라는 공동 주제를 통해 학습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20강에 걸쳐서 문화복지 전문가로서 학습자분들께서 거듭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문화복지사 자격과정 강의는 문화복지의 개념, 법, 정책 등을 포함하는 이론을 기반으로 실천 현장에서의 실제 문화복지의 개입 방법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탄탄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양성되실 수 있도록 학습을 구성하였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1강은 첫 번째 학습 내용으로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 문화의 중요성을 살펴봄으로써 문화 복지를 공부하게 될 당위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현대사회와 문화입니다. 자, 현대사회의 사회환경적 변화와 문화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문화가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대사회는 뭐라고 이제 미디어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대표되는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현대사회는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사회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사회란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자,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거쳐서 현대사회는 지식 정보가 바로 기반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의 사회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21세기를 창의력을 중시하는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명명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사회에 있어서 창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식 정보화 사회의 원동력은 인간의 지적 창의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지적 창의력이 바로 한 사회의 존립을 결정한다는 것인데 인간의 지적 창의력의 기반은 무엇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시죠? 자, 인간의 지적 창의력의 기반은 바로 상상력과 독창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상상력과 독창성은 도대체 무엇을 기반으로 형성이 되고 발달이 될까? 바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문화이며 중간에 이제 재미와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재미와 즐거움 역시도 문화와 문화 향유와 공통적인 어떤 공통 분모를 갖는 요소로서 상상력과 독창성의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21세기 사회를 이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창의력의 핵심 요소이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사회의 존립과 어떤 발전을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요소입니다. 자, 그런 관점을 조금 좁혀서 우리나라 사회 환경 변화와 문화는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갖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 환경적으로 어떤 변화를 봉착하고 있는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자, 저는 대표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국민 소득이 증가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무 여건이 대폭 개선되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료 기술이 발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민 소득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바로 최저 생계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인당 국민 소득을 보여주는 GNI 지수가 2019년 기준에 3만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최저 생계 수준과 직결되어 있는 최저임금은 2020년 기준으로 약 8,600원가량, 1시간에 8,600원가량으로 법적 임금이 이제 확정되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국민의 전체적인 소득의 어떤 그 양적인 증가가 눈에 이게 지표로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근무 여건 개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무 여건 개선은 우리의 실생활과 매우 직결하는 것이라서 많은 학습자 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된 지는 꽤 오래됐죠.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는 여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더불어서 주 40시간 근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기준으로 2020년 2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있어서 주 52시간 근무를 의무화하도록 해서 어떤 그 국민들의 여가 생활과 일과 여가의 양립이 있게 균형을 갖추도록 정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라이프 트렌드는 여가가 있는 삶,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것이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의료기술의 발달은 바로 평균 수명의 연장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100세 시대가 아주 현실화되어 있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직결되는 것이 바로 두 가지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와 가구 형태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인구 구조의 변화는 그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령화, 저출산 많이 들어보셨죠? 정부 기관에도 고령화, 저출산 대책위원회라는 게 있듯이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어떤 인구 구조에 비해서 지금은 역피라미드 형태를 보이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한 한편을 살펴보면 가구 형태의 변화는 어떠한가? 가구 형태 예전에 3대, 4대가 같이 사는 대가족 형태는 아주 지금 많이 찾아볼 수가 없는 형태이죠. 지금은 핵가족화 형태가 굉장히 이제 보편화되어 있고, 더불어서 1인 가구 수가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구 형태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정리하여 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이제 정리가 되시나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삶에 시간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여유라는 게 생겼구나.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은 이 여유를 활용하고자 하겠죠? 네, 따라서 여가 활용과 삶의 향유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직결되는 것이 바로 문화라는 것이죠. 자, 여가 활용 활동, 문화 활동 아주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이제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자, 이와 같이 문화라는 것은 여가를 활용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민의 복지적 차원의 권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권리라는 것, 그리고 복지라는 것은 응당, 내가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받아야 되는 당연히 수혜를 받아야 되는 이제 자원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 환경적 변화에 있어서도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관점을 돌려서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의 삶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변화했고, 여기서 문화란 또 어떤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삶에 대한 가치가 왜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는 과거의 배경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된 배경을 보면 과거의 경제 성장과 급격한 어떤 그 단기간에 이제 그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양적으로는 금전적인 어떤 안정을 취하게 되었지만, 반면에 이와 동등하게 내 생활의 질이 향상되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상태이고요. 자, 다시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자면, 자, 우리나라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최대 가치로 추구하여 20세기 후반에 고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경제 성장은 어떤 국가의 지표로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경제 성장은 달성되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의 수준을 동일하게 견인하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자, 견인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 라고 하시겠는데 자,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의 어떤 그 보고를 하는 삶의